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것만 해보고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93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차함수 y는 2의 x-p의 원전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원래 주어진 거에서 구해주면은 일단 축이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이다. 여기서 쉽게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 축이 사실 어디서 온 거냐? x 마이너스 p는 0 여기서 온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은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식에 껴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p는 마이너스 3이다 하고 바로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 꼭지점이 여기에서 꼭지점은 p, q니까 여기에서 p, q가 여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위에 있겠다 라고 하니까 이런 식이 성립하겠죠. q는 마이너스 4p 플러스 6이라고 p가 마이너스 3임을 이용하면은 얘는 18하고 금방 나오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p랑 q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번호가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p 플러스 q의 값은 15하고 나오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여러분 저는 이제 풀어줬는데 여러분 이거 질문하신 친구는 내가 뭘 빼먹었지?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축에서 이렇게 하는 걸 잘 몰랐다 아니면은 꼭지점 p, q인 걸 몰랐다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체크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니면 이걸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제 풀이 과정 중에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94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렇지만 x 대신에 x-m을 대입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이동했다면은 y-n을 대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식에다가 요거를 합쳐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새로운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y-n은 마이너스 3의 x 대신에 x-m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조금 복잡하지만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3의 x-m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2 플러스 n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뭐랑 똑같다라고 했냐면은 y는 마이너스 3의 x-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1과 같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여기에서 요렇게가 같으니까 x-m 플러스 1이 x-1과 같아야 된다는 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m과 n 값을 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식에서 x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빼주면은 m은 2 하고 나올 거고요. 여기서도 n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m과 n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m 플러스 n의 값은 답은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했다. x 대신에 x-m을 넣는다. 그 다음에 y축 대신에 y-n을 넣는다. 괜찮아요? 오케이. 사실 이거는 조금 제가 일부러 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좀 가져오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좀 안 익숙하고 책에서 설명을 이렇게 잘 안 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한데 이렇게 해두면은 지금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거 배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좀 TMI이긴 한데 중학교 3학년에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단원이 있고 고등학교 거에도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단원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들이 사실 많이 겹치고 중학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여기까지만 해야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지식을 조금 가져오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있고, 그리고 실상 여러분이 곧 그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 그 1학기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상 어려운 문제들은 다 어디 거냐? 고등학교 거에서 가져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지식을 써야만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건 뭐 내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런 게 약간 그런 거의 연장 시초 같은 거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고등학교 지식을 가져오면은 중학교 3학년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리더라.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다음에 952번으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그나마 뭐 유형업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자, 950은 y는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대.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여기 식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끌어내 봅시다. 그치? 자, 일단 이 이참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래로 볼록하더라. 아래로 볼록하게 되면은 a 값이 양수여야 된다. 이거는 잘 알고 있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는 a에 부호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이 p, q더라. 여기서 p, q가 여기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4, 4분면에 있으니까 이게 4, 4분면에 있고 4, 4까지만 쓸게요. 그래서 p가 양수, q가 음수, 이렇게 우리는 A, P, Q의 부호를 다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사실 꼭지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무엇도 알 수 있으면 축의 방정식도 알 수 있죠. 축은 그냥 항상 x는 p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도 p가 양수, 축이 이게 양수 x가 몇 이렇게 있겠다. x는 p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녹색으로 그려지게 되겠다. 예전에 여러분이 아마 1차 함수할 때 배웠을 텐데 x는 p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y축에 평행하고 x축에 수직하더라. 이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저번 시간에 배운 거랑 하겠지만 우리가 이거 많이 해봤잖아요. 예를 들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바꾸는 거 해봤죠. 그치? 그런 거 가지고도 나중에 부호를 따지는 문제가 다 오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주면 되겠다. 그렇고 자, 다음에 요거는 어렵지 않고 95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하긴 좀 지우니까 여기다 아예 새로 하자. 자, 955번입니다. 자, 얘는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그림부터 좀 그릴까요? 내가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점 A의 좌표가 0,12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차 함수는 y는 3분의 1 x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일단 시작 우리가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모든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이게 몇 콤마 몇인지 A가 그러니까 0,12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B, C, D로 모두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차 함수의 모든 성질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뭐 꼭지점을 구한다거나 축의 방정식이라던가 뭐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 이런 것들 많이 해봤죠?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A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B, C, D 중에서 일단 B랑 연관이 있겠다 이겁니다. 괜찮아? B가 A랑 무슨 좌표가 같습니까? 하면은 Y 좌표가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Y 값이 12고 여기는 모르니까 이렇게 B, 12 이렇게 되겠지요. 그치? 그러면 여기다 B랑 11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12는
3분의 1 b제곱. 따라서 b제곱은 36이니까 원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계산만 치면 이렇게 돼야 맞는데 b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점 b가 1, 4분면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b가 양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b가 그냥 6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다. 왜냐면 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쓰고 싶다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땡땡땡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이거는 그 논리 기호인데 영어로 치면 because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비슷하게 무엇도 있냐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점점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므로 그래서 영어로는 therefore 이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쓰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수학자들이 이제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글씨를 많이 쓰기 싫어해요. 다 모든 걸 식으로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네 글자도 쓰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다양한 식으로 좀 뭐라 해야 돼 자기들만 아는 그런 걸 좀 하고서 깨질때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기 b 좌표가 6,12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a, b의 길이가 6이더라 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나요? 그치? 그럼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습니다. a, b 길이는 알았는데 여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사각 a, b, ac, b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써야 되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우리가 예전에 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과 이차함수의 성질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 돼. 자, 평행사변형이니까 당연히 두 변의 길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겠죠. A, B랑 C, D의 길이가 6으로 같을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다. 괜찮니? 그런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이에요. 자, 여기에다 뭘 써야 되냐면은 이차함수의 성질을 써야 합니다. 무슨 성질이냐? 제가 자주 강조를 했던 건데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되게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여기 대칭축이 y는 3분의 x제곱이니까 대칭축이 y축일 거 아니야. 그치?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쓸모가 있느냐?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만나는 점을 제가 2라고 둘게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나오는 거야? C2의 길이랑 D2의 길이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차함수의 성질을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해주면 좋겠어. 요거에서 요 사실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CD의 길이가 6인데 그걸 절반으로 쪼갰으니까 각각의 길이가 몇이 되겠다? 3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오느냐? C랑 D의 좌표가 힌트가 있는 거지. 여기의 길이가 각각 3, 3 이렇게 쪼개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C의 좌표는 C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3, 뭐시기 D의 좌표는 3, 뭐시기 이렇게 나오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3 넣어주면 얘는 3, 3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되겠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2의 좌표 역시 쉽게 나오겠다. 2의 좌표 역시 0,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D는 구했네요. 그치? 여기서 뭐 넓이라던가 이런 거 구할 때도 뭐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D의 좌표를 이렇게 구했다.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 사각형 ACDB의 넓이를 구하여라 뭐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여기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게 AE 길이니까 높이가 9가 되어서 그 넓이는 6 곱하기 9, 5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이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고요. 괜찮나요? 뭐 여기선 D의 좌표만으로 멈춘 거지만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겁니다. 비슷하게 여러분 그 957번 한번 지금 맞은 친구도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좌표 한번 구해 보실래요?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1분 제가 문제 쓰는 정도만 좀 다시 한 번만 고민해 보세요. 자, 57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도 결국 우리가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알아야 한단 말이야. 괜찮아요? 그래야 결국 문제의 조건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저는 1사면에 있는 걸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D의 좌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 A를 먼저 잡아도 상관없어요. 또는 다른 뭘 잡아도 상관없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D의 좌표를 A, 15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뭐 이렇게 두겠습니다. 왜냐면 요 함수 위에 점이니까. 괜찮아요? 그치? 자, 이렇게 두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느냐? D가 1, 4분면에 있기 때문에 그 A가 0보다 커야 하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뻗어가느냐? A로도 뻗어갈 수 있고 C로도 뻗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편한 거인 C로 한번 뻗어가 봅시다. D랑 C는 서로 뭐가 같습니까? X 좌표가 같고 Y 좌표가 0일 테니까 얘는 A, 0 하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CD의 길이가 15 A 제곱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A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서도 A 좌표를 구할 때 뭐가 같느냐? 여기 A에서 D, 여기 Y축이 대칭축이잖아요. 괜찮아요? 그치? Y축이 요거의 대칭축이기 때문에 여기 점 사이에 여기를 P라고 두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AP랑 PD가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PD의 길이가 A니까 AP의 길이도 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지금 쟤도 요걸 계속 쓰는 거죠. 괜찮아요? 이차 함수의 성질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그렇다면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15 마이너스 A 제곱. 왜냐면은 D랑 Y 좌표가 같으니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의 좌표. 그렇게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써 둡시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사각형 정사각 ABCD가 정사각형이다. 이게 첫 번째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풀이를 쓸어 가면은 AD의 길이랑 CD의 길이가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괜찮나요? AD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두 개 있으니까 2A가 CD의 길이인 15-A 제곱과 같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는 그냥 풀면 됩니다. 풀어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는 쉬우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5 하고 나옵니다. 답이 두 개인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A를 뭐라고 잡냐면 A가 양수, 즉 D가 1, 3에서 양수라고 했어. 그래서 A가 0보다 커야 하므로 A는 3. A가 3 값이 됐으니까 이제 A, B, C, D의 좌표가 모두 짜라라락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좌표 같은 거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사각형 A, B, C, D는 한 변의 길이가 2A인 거니까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더라. 그래서 A, B, C, D의 넓이는 36이더라.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써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게 마치 일종의 서술형 풀이처럼 이렇게 된 거죠. 괜찮나요?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써주세요. 55번, 57번은 이렇게 쓰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2차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고등학생도 이 아이디어를 문제에다 적용하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나중에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2분의 1 x제곱 위에 점 A와 x축 위에 점 B 8,0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점 AO B의 넓이가 18이다. 요거까지는 제목에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A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 우리가 그 모든 점의 좌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원점은 사실상 0,0이라서 뭐 항상 정해져 있고 B 좌표도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A 점의 좌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A 점의 X 좌표를 A라고 두자. 그러면은 요 곡선 이참수 위의 점이니까 A를 A, 2분의 1 A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에서 요 삼각형 AOB에서 여기에 높이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2분의 1 A 제곱이더라 이거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OB의 넓이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8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 A 제곱한 것이 18이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뭘 빼먹었을까? 혹시 지금 여기를 잘 보다 보면은 여기랑 비교해서 내가 뭔가 하나를 좀 약간 어설프게 했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한 15초 정도만 시간 줘볼게요. 내가 약간 어설프게 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완벽하진 않게. 뭐 모르는 게 당연해요. 사실 여러분한테 뭐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얘기했냐면은 D의 좌표가 D가 1, 4분면에 있다 그랬죠. 괜찮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잖아. 여기서도 A가 문제 읽으면 1, 4분면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1, 4분면 위에 있으니까 사실 A는 0보다 큰 거다. 이렇게 조건을 써줘야 정말 완벽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자, 요 식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18은 몇이냐? 2a 제곱 이렇게 나와서 a 제곱이 9가 되겠죠. 이건 뭐 사실 뭐 합성공식으로 풀든 루트로 풀든 내 맘대로 해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3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난 요 식을 푼 것 뿐이니까. 근데 a가 1,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a가 0보다 커서 A가 0보다 커야 하므로 A는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A의 좌표랑 이런 거를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의 좌표는 3, 몇이냐? 9 하고 9 하고 나오게 9만이? 아니지. 3, 2분의 9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건 진짜 뭐라 해야 되나 100점과 99점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쓰는 뭐 이런 거요. 자, 1005번입니다. 자, 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여기에서는 이게 바로 보이면 참 좋은데 일단 뭐라 해야 되지? 생초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제가 항상 이걸 이 참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만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은 4k의 절반, 2k의 제곱이 돼야 된다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4k 제곱 플러스 4k 제곱 4kx인데 여기서 빼먹었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밑줄 친 4kx만 남기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수항에 해당하는 4k 제곱을 빼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다시 원래 검은색으로 처음 칠해줬던 썼던 여기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4k 제곱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석적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조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맨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4kx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4k 제곱까지가 보였다면은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할 수도 있었겠죠. 괜찮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봐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중급작 용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걸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없어지니? 이제 뒷부분이 뭐였길래?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꼭지점을 구해줘야 되네요. 자, 꼭지점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는 얘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괜찮아요?
얘가 제3 사분면 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제3 사분면은 당연히 어디겠냐면 묻는다면은 아이고 사분면이 뭐야? 사분면 위에 위치해서 그러니까 제3 사분면 여기잖아요. x좌표, y좌표 모두 음수가 돼야 돼. 따라서 마이너스 2k도 음수여야 되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3도 음수여야 될 겁니다. 얘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럼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첫 번째는 이 마이너스 2로 나눈 부등호가 바뀌어서 k가 0보다 커야 되고 여기에서는 k가 어떻게 돼야 되냐?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네요.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가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바꿔가는 요 과정이랑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지점 구하는 과정 이런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010번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일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고등학교에서도 나올 법한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학교에서는 여러분이 난이도가 상하고 붙은 거고요. 자, 요거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해봅시다.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에 닿으면 x 대신에 무엇을 대입해야 돼? x-2를 대입해야 되죠. 그치?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했으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우리 이건 배운 거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식을 뭐 y도 써야지 소리.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c 뭐 이렇게 해도 그래서 요걸 다 전개한 다음에 얘랑 똑같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계산이 너무 좀 복잡해요.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를 잘 안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길 바라냐? 꼭지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러니까 중학교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아까 전에 그냥 그식 뭐 아예 하지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권장은 아니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일반형, 표준형 즉 꼭지점으로 바꿔 줍시다. 일단 요거를 변형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보면 자, 얘는 어떻게 되겠냐? x제곱 플러스 2x 여기 bx 여기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bx가 되려면 2분의 b의 완전제곱이 돼야 되죠. 괜찮아요?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분의 b제곱이기 때문에 상수항 4분의 b제곱을 빼주고 뒤에 원래 있던 c가 들어가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평행이동을 해줍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다음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y 플러스 1은 x 대신에 x-2가 되고 2분의 b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한 번만 더 써주면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얘랑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근데 이거는 표준형이고 얘는 일반형이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이거는 쉽잖아. 괜찮아요?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이거는 이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괜찮습니까? 제가 지금 그냥 계산을 빨리 해버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완전히 똑같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 자, 여기에서 여기 그 제곱 안의 값들이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1이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와 같아야 됩니다. 동시에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여기 b 제곱이 빠졌다. 4분의 b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렇게와 같아야 합니다. 괜찮아요? 이거를 풀어주면 되죠. x 값은 원래 뭐 사실상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가 나온다? b 값이 처음에 여기서 몇이 나와야 되냐? 3이 b가 6하고 나와야 되네요. b가 6하고 나와서 이제 c 값도 구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36에다가 9 마이너스 9니까 5.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9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0 c도 6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렇게 b랑 c가 모두 6하고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b 더하기 c의 값은 우리는 12하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좀 제가 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여기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선 평행이동도 해주고 얘네 둘이가 서로 같다. 어떻게 풀었는지 이제 좀 구조는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중학교 범위에서는 항상 표준형으로 바꾸는 걸 좀 좋아해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평행이동 돼 있으니까 얘를 고지고대로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c 한 것이 x 그래서 이렇게 넘겨서 쭉 정리한 게 완전히 얘랑 똑같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가능은 하죠. 이런 건 약간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약간 굳이 예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으로 때려박는 뭐 그런 식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중학교식에서는 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학교식에서는 항상 고정되게 표준형을 좀 더 좋아하니까 이런 꼭지점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꼭지점으로 표준형 그 꼭지점이 보이도록 바꿔서 계산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y는 17번 문제 볼게요. y는 3분의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되어 있대요.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떤 구간을 구해야 되냐면은 x 값이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구간을 범위를 구해보자. 이런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시키는 대로 먼저 해봅시다. 평행이동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치? 자, 여기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해야 되냐면 x 플러스 3을 대입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y-5를 대입해야 할 거고요. 그치?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고지고대로 집어넣지 말고 뭐부터 하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부터 해보자. 괜찮나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려면은 첫 번째로 이제 3분의 2로 묶어줘야 되겠죠? 3분의 2로 여기를 묶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12x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랑 상수항만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는 뭐의 완전제곱이 돼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3분의 2의 x 마이너스 6의 완전제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마이너스 12의 절반. 근데 얘는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뭘 빼줘야 돼? 여기서 36을 빼줘야 된다. 근데 여기다 중괄호,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자주 헷갈리는 게 여기 중괄호가 씌워져 있는 겁니다. 여기 그 조그만 소괄호가 중괄호로 바뀐 거죠. 괜찮아요? 이런 거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분의 2가 요 안에까지 이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끝까지 계산해주면 3분의 2의 x-6의 완전 이렇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9가 되더라. 우리는 요것이 이렇게 변형한 버전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y-5는 3분의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6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y는 3분의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준형을 완벽히 구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꼭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3, 마이너스 4, 즉 4, 4분면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괜찮아요? 그치?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3분의 2니까 어디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빨리 그렸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그리고 요거 하나 안 했다. 미안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쓸게. 꼭지점 구했는데 이제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축을 기준으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하느냐, y 값도 감소하느냐 이게 바뀐다 그랬어요. 괜찮아요? x 값이 증가할 때, x가 오른쪽을 할 때 y 값도 올라가는 이런 곳은 어디입니까? 축의 오른쪽이에요. 괜찮아요? 축의 왼쪽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우린 축의 오른쪽, 여기를 우리는 답을 무엇이라고 써야 된다? x가 3보다 커야겠다. 괜찮나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이런 범위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배운 이 참수의 거의 모든 성질들을 문제를 푸는데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걸 조금 모르거나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면은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틀릴 수밖에 없고요. 중간에 빼먹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젠 진짜 쉴 수 있겠지? 좀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잠깐 짚고 나왔어요. 예전에 썼던 얘기인데 우리가 2차함수 배우기 전에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치? 왜 뜬금없이 1차함수 얘기를 하냐면 요거 얘기를 하려고. 1차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뭐 p, 0 이렇게 있고 y축과 만나는 점이 0, b 이렇게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p, x축과 만나는 점에 여기 p를 뭐라고 했냐면 x절편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y절편을 b라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x절편이나 y절편이란 말은 하나의 숫자, 즉 x축과 만나는 점에 이 p, 0에서 x좌표, 숫자를 얘기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x절편이 3이다 이런 말은 이제 맞는 말이지만요. x절편이 3, 0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엄밀히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절편이란 게 x축과 만나는 점이 교점의 좌표의 x좌표나 y좌표다 이렇게 절편 얘기했었고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 2차 함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x축과의 교점 이거를 한번 그려보자. 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그려졌다 이렇게 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x축과의 교점이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리고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 여러분 x축은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 x축도 직선이잖아. 괜찮아? 즉 x축은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니까 여기 점의 좌표를 여기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점들을 한번 해봐. 여기는 말도 1,0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로 가면은 뭐 3,0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x 값은 변하지만 y 값이 항상 0이라는 이야기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x축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 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여기랑 교점이다. 그림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x축과의 교점이니까 우리 이거 얘기했어요. 1차함수 때 여기 어떤 방정식과 교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네를 연립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연립하듯이 이렇게 써보면은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y는 0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거 연립 방식 풀 때 마치 뭐처럼 쓸 수 있어요? 대입법처럼 해결을 할 수가 있죠. y는 0이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래. 즉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식을 y를 소거하면서 구할 수 있겠지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 꼴은 배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게 뭡니까? 2차 방정식이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그럼 2차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근해 공식이라던가 인수분해라던가 등등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요런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의 해가 얘를 예시로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은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봅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x축과의 교점을 뭐라고 생각할시다. x가 2면은 2,0일 것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0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주면 된다?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2차 방정식의 해와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이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사실상 한 몸입니다.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란 말은 2차 방정식의 해와 사실상 같은 말이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x는 2 하고 나오니까 2,0가 사실상 그 의미가 이렇게 같은 거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란 말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스타일이 약간 고등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약간 가미된 이야기인데 지금 이걸 얘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y 그러면 x축과의 교점도 맞으니까 y축과의 교점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y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y축 여기를 해보면 얘는 뭐 0, 마이너스 3, 뭐 0,4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점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y축은 x가 0이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x좌표가 항상 0이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x는 0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x는 0 값을 집어넣어야 되면은 여기에 y축과의 교점 뭐가 됐어? x에다 0을 넣은 거니까 0,c가 될 거고요. y 절편이 c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같은 이야기죠? 그치? y축과의 교점 하면은 y 절편이라는 의미랑 이제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런 거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고 여기 일반형의 상수항과 같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더라. 자, 요거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에다 이따가 적용을 좀 해보면 되고 자, 이제 어려운 유형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얘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괜찮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뭘 물어보느냐? A, B, C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랑 연관이 있던 건 뭐였느냐? 그래프와 연관이 많던 건 일반형이 아니라 표준형이었어요. 괜찮아요? 표준형이 x-p의 제곱 미안합니다.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해줘야 됐죠. 그러면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때그때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a로 묶어줍시다. a로 여기 bx까지만 묶어주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가 나오려면은 x 개수의 절반만큼의 완전제곱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a분의 b의 절반이니까 얘는 어떻게 바뀔 거야? x 플러스 2a분의 b의 완전제곱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게 여기에 이제 여기 소괄호가 여기 이렇게 중괄호로 바뀌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근데 뒤에 또 뭐가 끼냐면은 여기 상수항을 빼야 돼서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 이렇게 빠져야 되겠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C 이렇게 되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끝까지 정리해주면은 왜 갑자기 기침이 나냐?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저는 요거를 여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때 끝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는 하는데요. 뭐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여기에서 쓸모가 있는 거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 축이라고 생각하지 요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 요 제곱까지 쓰는 여기 부분이다.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 제곱이랑 연관된 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축의 방정식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더라. 사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문자꼴로 되어 있을 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축의 방정식이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b, c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a는 쉬워요. 여러분, a는 뭐랑 연관이 있습니까? x제곱의 개수잖아. 얘는 어디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볼록 이런 걸로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 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a 값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a가 양수여야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C도 되게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C는 여기 맨 마지막에 상수항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Y축의 교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축과의 교점 또는 Y절편, 그치? 사실상 이게 Y절편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니까 Y절편이 어디 있습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C 값이 양수여야 되겠습니까? 음수여야 되겠습니까? 음수더라. 이렇게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죠. A랑 C는 그래프에서 되게 바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B입니다. 우리는 B의 부호를 잘 몰라. 이때 우리는 무엇을 써야 된다? 축의 방정식을 써야 한다. 방금 가져온 얘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괜찮아요? 자, 여기서 축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축이 양수예요. 괜찮습니까? 그치? 즉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다 하고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a가 양수라고 했어. 그치? a가 양수이면 여기 양쪽에다가 2a를 곱해주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겠죠. 괜찮아요? 왜냐면 a가 양수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b가 양수더라. 즉 우리는 b가 음수더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A랑 C는 구하기가 쉬운데 B를 구하기가 어렵고 B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축의 방정식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여기 뒤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A, B, C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B더라. 이게 202쪽의 2번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충학습이 아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2차 방정식의 해와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이거 기억하십니까? 2차 방정식에 해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중근일 수도 있고 근이 없을 수도 있죠. 그게 무엇과 연관이 있었죠? 제가 한 글자로 썼었는데 D 한글로는 뭐죠? 판별식 이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치? 판별식 D가 뭐였습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괜찮아요? 혹시 하나 더 한 줄 더 떠서 짝수 판별식 기억하십니까? 4분의 d 하고 썼고 요거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의 뜻은 똑같다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 짝수 판별식까지 기억 안 나도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더라. 요거까지만 기억이 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고. 기억나십니까? 판별식이 정확히 0일 때 요거는 우리가 중근, 즉 근이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괜찮습니까?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근이 없다고.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였잖아. 그게 여기에서 뭐랑 연결되냐면 얘가 판별식 꼴이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풀어게 되겠지만은 거기 보충학습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203페이지 맨 위에 보충학습 맨 위에 볼까요? 거기 1번에 보면은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치? 아까 전에 x축과 만나는 점이 뭐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죠. 해가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해가 하나다 그럼 뭐가 생각나야 돼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사실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끌어와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걸 배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약간 좀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거기 2번을 볼까요? 거기 그 1번에 거기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이야기가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써주세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여기에서 자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면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될 것이고 그 밑에 2번 내용을 보면은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거예요. 자 다시 하면 x축과 교점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두 개다라는 건 해가 두 개다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괜찮아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이려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즉 2차 함수 문제에서도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얘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왜냐면은 여기 부분에도 똑같이 판별식 꼴이 있기 때문이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3번 보시면은 이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도 없는 거겠죠. 해가 없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것이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편하겠다.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이 점은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푸는 이게 여러분이 실제 올해 배울 내용이랑 약간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1호 개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2015년 개정되어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 중3들까지는 이 교육과정으로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올해 중3이 되면은 교육과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지금 배우는 곳에서 딱 하나 내용이 추가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도 이따가 잠깐 할 거예요. 여기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학교 수업 보고 학교 수업하고 시험 볼 때는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될 건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만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할게요. 이게 책이 살 때 그 예전 책이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냐? 거기 한번 개념원리 확인하기 한번 가볼까요? 개념원리 확인하기 위해서 20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이참수 그래프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참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그 x축이랑 만나는 점이 A, B 이렇게 되어 있고 y축과 만나는 점이 C라고 되어 있어요. 자, C점이 구하기가 제일 쉽다. C점은 y절편에 x에다 뭘 넣으면 된다? 0을 넣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 상수항만 살아남아서 0, 마이너스 6 이게 되는 건 너무 쉬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A랑 B의 좌표를 구하려면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Y는 0일 겁니다. 얘네를 서로 연립하면 어떤 식이 되나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2차 방정식이 되었네. 괜찮아요? 인수분해가 매우 빠르게 되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3 하고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즉 음수 쪽에 있는 게 a일 겁니다. 따라서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 하고 나올 것이고요. y점의 좌표가 3,0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방금 한 문제를 같이 이렇게 한 거죠. 자, 2번 이제 한번 보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A, B, C의 부호를 A랑 C의 부호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A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가지고 알 수 있다. 이 그래프가 보면은 아래로 볼록하죠. 괜찮아요? 그 이야기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쓰면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A의 부호가 0보다 크겠다.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C의 부호도 역시 금방 알 수 있다. C의 부호는 Y절편, 즉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가지고 알 수 있다. Y절편이 여기잖아요. Y축이랑 만나는 점이. 괜찮아요? C 값이 양수여야 되겠구나. 이것도 되게 직관적이다. 괜찮습니까? A랑 C는 그래프만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B다. B는 무엇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 축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다.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 여기 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이 지금 여기 만나는 점이 양수더라 이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라 이겁니다. 그러면 a가 양수잖아. 그쵸? a가 양수이면 여기다 곱하기 뭘 해줘야 돼? 마이너스 2a. 이렇게 마이너스 2a를 곱했으면 a가 양수니까 음수를 곱한 셈이 되죠? 음수를 곱했다면 부등호가 바뀌어서 우리는 b가 0보다 작다 하고 알 수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b를 구하는 방법은 축의 방정식을 하고 안다. 방금 여기 얘기한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A, B, C 부호 구하는 거에서는 b가 너무나 중요하다. 괜찮나요? 오케이? b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A, B, C 부호 구하는 거에서. 이렇게 나머지는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3번 한번 해보실래요? 2번에 2번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A랑 C가 되게 직관적으로 나와요. 그치? 자, A는 위로 볼록하니까 A가 음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C 값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보면 되겠죠. 0, 마이너스 뭐시기일 테니까 C의 값도 음수일 것이다. 직관적이죠? 여기까지는 금방 나와요. 자, B가 중요하다. B는 축의 방정식을 봐야 되고요. 축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축이 어디 있냐면은 요렇게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그럼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당연히 y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여기에다 그러니까 b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a를 하면 되는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 자체는 양수라 이겁니다. 이 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양수를 곱했다면 부등호가 바뀔 리가 없으니까 b의 부호는 음수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더라.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외워줘야 될 건 이 축의 방정식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것만 외워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 책에 책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축이 왼쪽에 있으면 어쩌고 양쪽에 있으면 어쩌고 이렇게 외우라는데 그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요걸 외워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다. 자, 다 되셨으면은 핵심 문제 익히기 1번으로 가봅시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여기의 점의 p, 여기가 q, 그 다음에 여기가 r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r은 너무 쉽다. r 값은 x에다 0을 넣었을 때겠죠. 이렇게 했을 때니까 r 값은 6 하고 나오는 건 너무 쉽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P랑 Q는 어떻게 구하냐? P랑 Q는 Y에다가 0을 대입하더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이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더라. 우리가 되게 쉽게 아는 이 2차 방정식이 되었죠. 인수분해 쉬우니까.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1 또는 6이 되겠더라. 그럼 P는 당연히 음수고 Q가 양수니까 P가 마이너스 1, Q가 6이 되겠더라. 이거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P, Q, R을 모두 더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 더하기 6 해가지고 답은 11 하고 나오게 되겠네. 괜찮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2차 함수 식을 대입 해서 2차 방정식처럼 푸는 거 하나, y절편 구하는 거 하나 이런 식이면 되겠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꼭지점이시구나. 미안합니다. y절편인 줄.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아까 전에 한 건데 결국 뭐라고 했어요? ABC 점의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해야 되겠죠. 괜찮아요? A랑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랑 B는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치? X축과의 교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떠올라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 여기에서 y는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더라.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게 쉬워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더라. 따라서 우리는 a가 더 왼쪽에 있고 b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a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하고 나오고 b 점의 좌표가 3,0 하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c 점은 꼭지점입니다. 자, 꼭지점 변형하는 건 우리 맨날 해봤다. 이제 이거는 익숙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빨리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 하려고 빨리 하는 거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1,-4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ABC의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밑변이 AB가 되고 높이가 C의 Y좌표가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는 당연히 4일 거고요. 높이도 여기 그 Y축의 X축에서 C까지의 길이니까 4 하고 나올 겁니다. 괜찮아요? 이게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은 왜 4라고 했는지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 C의 Y좌표의 절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8이더라.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C의 Y좌표. 정말 자세히 쓰자면은 C의 Y좌표의 절대값.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8이 되더라.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사실 요거는 좀 제 생각에도 오바기는 해요. 서술형으로 정말 틈 하나 안 잡히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나요? 확인 1, 2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1번은 한번 구해봅시다. 자, 확인 1번. 확인 1번에서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 y는 a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의 그래프는 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좀 너무 막 쓰고 있구만. 띄어쓰긴 해야지.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x축과 점에서 만나는 x축과 만난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뭐야? 안 나오잖아. x축과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게 서로 다른 두 개더라. 즉, 요 말을 이제 해석을 하면은 2차 방정식의 해가 얘를 이 함수를 2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그 교점 중에 하나가 2,0이더라. 그러면은 2,0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당연히 a 값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2차 방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근이다. 여기에서 뭐가 생각이 나시면 좋겠다? 판별식이 생각이 나면 좋겠다. 판별식 여기에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7이 0보다 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여기 문제를 풀 땐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a는 여기다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a 값이 금방 나오겠죠. 그래서 해주면은 여기서 이 a 값은 4분의 1 하고 나온답니다. 그리고 여기 4분의 1 집어넣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것도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a가 4분의 1하고 넣어줬으면은 4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줬어요. 자, 그럼 얘는 4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잠깐만, 플러스 마이너스 3x 내가 잘못 썼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a 값이 잘못 썼죠 내가? 그래서 잘못 썼어.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곱해주면은 숫자가 바뀌겠죠.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4 될 겁니다. 2가 2,0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4,0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루는 게 완전히 똑같거든요. 괜찮나요? 자, 다음에 확인 2번입니다. 확인 2번도 빠르게 해보면은 여기에서는 C가 이렇게 돼 있네. C가 Y축과 Y절편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더라. 자, A랑 B는 X축과의 교점이잖아. 괜찮아요? X축과의 교점하는 순간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 빠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에 해당하는 건 b일 테니까 b가 2,0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0에 해당하는 건 a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C의 절편은 Y절편 그 자체니까 여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세 점의 좌표를 다 구했고 삼각형 ABC, AB의 길이는 3 하고 나오고 높이가 2 하고 나오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뒤 볼 것도 없이 그냥 3 하고 나오게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에서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가 맨날 강조했던 얘기가 나와요. 어떤 점을 어디에 제가 강조를 했겠습니까? 3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x제곱 플러스 y는 x제곱 플러스 6x 6x 플러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이걸 좀 말을 바꿔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안 나오고 내가 가지고 얘는 바꿔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2차 방정식에 해가 한 개다. 해가 한 개라는 걸 조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중근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를 괜찮잖아요. 들어봤죠? 2차 방정식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의 판별식? 여기를 그대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플러스 3은 0의 판별식이 0이더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여기에서는 b가 6이고 a가 1이고 그 다음에 c가 k 플러스 3이죠. 집어넣어주면은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k 플러스 3이 0이 되더라.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은 k가 몇이 돼야 되냐? 36이라서 9가 돼야 되니까 6 하고 나오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같은 이야기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되죠. 자, 얘를 우리가 이거는 제가 2차 방정식을 써서 얘기를 하는 건데 2차 방정식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꼭지점, 즉 표준형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x제곱 플러스 6x만 보면은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빼기 9 이렇게 될 거고 뒤에 k 플러스 3은 그대로 나와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2차 함수 그래프로 치면은 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꼭지점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6의 y좌표가 0이 돼야 돼서 k가 6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근데 k 마이너스 6이 뭐냐 하고 보니까 얘랑 똑같다 이거죠. 판별식 들어간 거랑 괜찮아요. 판별식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 같은 의미다. 식은 뭐 몇 배 차이가 나긴 하는데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얘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x축과에 만나는 점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교점인데 그게 달라야 돼. 즉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두 개더라. 그것도 이제 정확히 그냥 두 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쓰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괜찮나요? 어떤 2차 방정식이냐면 여기 y는 0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는 0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은 여기 a가 마이너스 2, b가 6, c가 k죠. 따라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에 시하면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k 한 것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다.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풀어주면은 36 플러스 8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k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거나 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빨리 푼 거고 조금 더 정석적으로 해볼까요?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정석적으로 해보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 일단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를 완전제곱꼴로 바꿔주자 하면 어떤 꼴이 돼야 돼?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완전제곱이 돼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상수항이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맨 뒤에 플러스 k. 그런 다음에 여기 중괄호를 없애주면 이런 식이 나오게, 아이고 2분의 9인데 이렇게 될 것이다. 괜찮나요? 얘가 여기에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꼭지점 2분의 3, 2분의 9 플러스 k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0보다 커야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이게 굳이 얘기하면 여기 중3에선 정석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게 좀 고등학교 스타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더라. 확인 3번이랑 4번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3, 4번 빠르게 해봅시다. 자, 얘는 저 첫 번째 문제에서 확인 3번에서 x축에 접한다라는 게 무엇이냐? x축과 접한다라는 거는 한 개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지요.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a가 2, b가 3, c가 a-1이니까 판별식을 쓰면 b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한 것이 0이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러면 9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렇게 될 테니까 8분의 9에서 1 더해야 되니까 a가 8분의 17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4번 x축과 만나지 않아야 한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주셔야 돼. 괜찮아요? 그렇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x축과 만난다라는 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해였잖아. 그렇지? 그게 안 만나니까 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다. 일종의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2차 방정식에서 바꿔서 해가 없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지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2,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4, C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였으니까 판별식 쓰면은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16 플러스 8의 K 플러스 2 한 것이 0보다 작다. 이건 계산 과정이니까 여러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따라서 얘 계산해주면은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군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이게 훨씬 간단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 2차 함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 x축과 만나는 점 이런 거를 상상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겁니다. 실상 풀 때는 방정식처럼 풀고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랑 c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치? a는 이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0보다 클 것이고요. 양수일 것이고 c 값은 y축과의 교점 여기니까 c도 0보다 크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b가 중요하죠. b는 축을 구해야 된다고.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이 어떤 거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더라. 축이 여기 음수일 겁니다. 즉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2a를 해야 되는데 a가 양수니까 지금 여기 전체는 음수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음수를 곱하는 꼴이니까 부등호가 바뀌게 돼서 부등호가 바뀌게 돼서 b는 0보다 크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a는 a, b, c 모두 양수일 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되겠다. 답은 1번처럼 나오게 되겠군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인 6번만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다. 확인 이거는 다 해봐야겠다. 확인 6, 8번 한번 해보세요. 7번은 저랑 해야 되거든요. 6번, 8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6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ABC의 부호 한번 구해봅시다. 자, A는 너무 쉬워요. A는 위로 볼록하니까 양수 괜찮나요? C는 어디 있어요? Y절편이 지금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음수 괜찮습니까? B가 중요한데 B는 축이 양수에 있잖아요. 즉,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일 겁니다. 괜찮아요? 근데 마이너스 2a를 곱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곱하기 마이너스 2a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a는 음수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b는 음수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음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오케이. 자, 2번도 비슷하게 해봅시다. A랑 C가 직관적으로 나옵니다. A는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 C는 Y절편이 음수니까 음수. 괜찮아요? 아이고, C 조금 여기 B 넣을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 B는 축에 어디 있나요? 여기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음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마이너스 2a를 해야 되는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a 전체는 양수라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가 안 바뀌니까 b도 음수가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계속 얘기하면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겠더라. 괜찮아요? 자, 다음에 확인 8번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ABC의 부호를 주고 그래프를 한번 상상해봐라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A가 양수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위로가 아니죠. 아래로 볼록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C는 Y절편이니까 Y절편이 위에 있을 X축보다 위에, 즉 어떤 식이면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든 뭐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다른 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뭐 이미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는 여기에서 A랑 B를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a도 마이너스고 b도 마이너스야. 괜찮아요? 아이고, a는 플러스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a는 양수고 b는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축의 방정식인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더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오케이. 축이 양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축이 양수니까 축이 여기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로 볼록하고 y절편도 양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아래로 볼록하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이 그려질 거다? 대략 뭐 이렇게 그려질 거다. 얘가 점이 몇 개랑, 그러니까 x축이랑 몇 개에서 만나는지 몰라. 이럴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과장되게 하면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잘 몰라. 하지만 이런 모양일 것이다. 괜찮습니까?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잠깐만 아이고 내가 C를 잘못 썼네. 미안합니다. C를 잘못 썼죠? 에헤이 내가 여기 문제를 쓸 때 C 부호를 잘못 써서 그랬어요. C의 부호가 음수여야 되겠다. 이러면 확실하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하고 y절편이 음수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축은 양수 쪽에 있더라.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꼭지점은 여기 있는 거니까 꼭지점이 제4, 4분면에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저걸 좀 잘못해가지고 그랬다. 자, 그러면 확인 6번, 8번을 했는데 7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7번에서 그 디귿 리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이거를 이렇게 옆에다가 한번 적어주세요. 꼭 축의 방정식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잘 보면 꼭지점에서 약간 벗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ABC의 부호는 쉽게 나오겠다. A는 음수여야 되고요. C의 좌표, X, Y 절편이니까 C의 좌표도 양수여야 돼요. 축의 방정식이 축이 여기 있으니까 양수여야 될 겁니다. 이게 양수니까 여기에서 B는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우리는 ABC의 부호를 다 구해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A, B, C 부호 구하는 건 좋은데 이 디귿이랑 리을이 문제다 이겁니다. 자, 디귿이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리을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입니다. 얘 부호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 요거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자, 원래 우리 식이 뭐였습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요. 괜찮아요? 얘는 디귿과 리을은 어떻게 아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얘를 만들어야 돼요. 뭘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만 남겠습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더라. 어때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x는 1에서의 함수값이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잖아요. 괜찮아? 그치?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양수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리을은 X에다 뭐 넣으면 되겠니? A는 양수고 B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음수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약간 어렵게 해볼게요. 아이고. 자, 얘는 x에다 몇을 넣었을까요? 이건 x가 몇을 넣었을 때 함수값일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줄로 해서 f-3,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급이야. 이제 상급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에이? 잠깐만. 여기에다 아무리 x에다 뭘 넣어도 c는 항상 c였는데 얘는 갑자기 4c가 나오네? 요게 상급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봐봐. 요 x에다 뭘 넣어도 항상 c여야 돼요. 괜찮아? 근데 얘는 4c란 말이야. 이게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 4로 묶어줍니다. 4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오, 얘가 뭡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4 곱하기 f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우 학교 시험에서 가끔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학교 난이도, 학교 시험 난이도 여러분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난이도에서 거의 최상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플러스 알파만 여기 7번 문제 옆에다가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놔 주세요. 이 플러스 알파라고 쓴 부분 이거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풀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 단원이 끝났고요. 2번 중단 소단원이 끝났고 이제 3번 소단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식의 이참수의 식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참수의 식을 두 가지 형태로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불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표준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또 무엇도 알고 있냐면은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불리는 일반형도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표준형을 쓸지 일반형을 쓸지 이것만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여기 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전 이런 거 고리타분해서 싫어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런 다음에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거기 209번에 여기서 딱 하나 설명할게. 4번 하나만 기억해주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예시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교점이 예시로 뭐 이렇게 나왔어요. 3,0이랑 뭐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고 뭐 하나가 더 주어졌어요. 뭐 그런 다음에 0,3을 지나더라. 뭐 이런 식 0,3은 좀 그런가? 0,2라고 대충 합시다. 숫자가 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3,0이랑 마이너스 1,0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이겁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은 x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 보면 또 어디서 들어온 게 생각나잖아요. H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더라? 2차 방정식의 해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즉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더라. 괜찮아요? 2차 방정식의 해가 3이랑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이걸 맞는 2차 방정식을 상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얘를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 3을 가지려면 x-3이 있어야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있어? 여기 앞에 이창의 개수 a가 항상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괜찮아요? 요 a는 어떻게 구한다? 0,2를 지난다 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 얘기가 4번이더라. 괜찮아요? 그나마 이런 거 하나가 약간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굳이 이걸 식으로 쓰자면은 a의 x-알파, x-베타 이제 인수분해된 꼴 같은 건데 그런 거는 2차 방정식의 해 그리고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 이런 거랑 같은 의미를 가진더라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설명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이따 문제 풀어보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자, 개념을 확인하기는 지금은 넘어가고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프가 좀 괴상하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나는 점이 1, 조금 내려가서 마이너스 6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주어졌잖아. 괜찮아? 여러분 꼭지점이 주어졌으면 둘 중에 뭘 쓰는 게 편하겠습니까? 표준형이겠죠. 괜찮아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3 하고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y는 이거 y인데 g처럼 나왔네. 제가 y랑 g를 좀 비슷하게 쓰긴 해요. 이거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3이더라. 근데 여기에 항상 뭐가 붙냐면은 앞에 모르니까 a가 붙더라. 괜찮아요? 그치? 위로 볼록한 거니까 특히 여기서 굳이 하자면 a가 음수여야 되겠다. 이것까지 알 수 있겠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a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 점 마이너스 1,6을 여기 1,-6이죠? 1,-6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6은 a의 1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 해서 a가 몇이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1 하고 나와야 되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얘를 싹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건 계산할 수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요거에 맞춰서 4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요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 얘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핵심 2번입니다.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축의 방정식이 x는 x1이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둘 중에 뭘 쓰는 게 중요해요. 축이랑 연관이 있는 건 표준형이랑 연관이 있죠. 표준형의 여기가 축이잖아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P만 확실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두고 나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랑 Q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3,0이랑 2, 마이너스 5가 있대요. 각각에 대해서 식을 쓰면은 A와 Q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빠르게 써보자고. 마이너스 3,0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4A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5는 2 집어넣으면은 9A 플러스 Q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쉽죠? A가 마이너스 1 하고 나올 거고 Q는 4 하고 나오게 되겠네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했으니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어때요?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뭐 1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이 좀 더러워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3번은 좀 밑도 끝도 없이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0,8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왔다 싶은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 점만 주어져 있는 경우는 미친 척하고 일반형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여기다 안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걸 표준형으로 쓸 수 없나요? 하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표준형은 어떻게 되냐면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이죠.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8 이런 걸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 표준형에다 이걸 넣으면 그 뭐가 생기냐면 8은 a의 2-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라는 p의 제곱이 생겨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풀기가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쓰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짜고짜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 표준형을 안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납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이제 그리고 이렇게 좀 짜증나는 문제는 그래도 좀 그나마 일말의 자비를 베풀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0,8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C가 8이다. 제 심정을 잘 대변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A랑 B만 구하면 좀 편하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Y절편을 좀 자주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식을 쓰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을 마이너스 2,0이랑 2,8 이렇게 지나면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만 구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거는 한번 써봅시다. 마이너스 2,0을 집어넣으면 0은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8 이런 식이 하나 있고요. 2,8 집어넣으면 8은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8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다. 이거는 쉽죠? 그나마 좀 계산을 깔끔하게 해놨네. 8 다 없어지고 둘이 더하면은 8a 플러스 16이 8이니까 a가 암산도 안 돼.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하고 나오게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이려면은 b가 마이너스 2 하고 나오면 되겠더라. 이런 식으로 a랑 b를 구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b가 2여야 돼?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b가 2가 맞구나. 미안합니다. 이런 제정신 아니다. 자, 어쨌든 a, b, c를 우리가 이렇게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이더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 근데 여러분 이거에서 많이 봤죠? 이거 뭐랑 같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죠? 뭐에서 함수값과 같다? x는 마이너스 1의 함수값에서 함수값과 같더라. 괜찮아요? 이런 것도 이제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뭐 물론 답 구하는 건 상관없어요. 답은 뭐 금방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서 풀어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런 거는 좀 억지로 반쯤 노가다 시키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경우가 나오게 이제 문제에서 세팅을 해준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 약간 좀 빨리 하고 있어요. 하나 더, 하는, 저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다음에 4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래프를 바로 줘버리는 경우네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각각의 점을 해보면 마이너스 4,0이랑 마이너스 1,0이랑 0,4 이렇게 있어요. 이거 세 점이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뭐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느냐? 요 점에 주목을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여기가 사실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이게 뭐랑 같냐면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더라. 교점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번역을 예전에 많이 해봤잖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요 말을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어떤 식이 될 거냐? y는 마이너스 4가 근이려면 x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 근이려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에 여기 2차 함수의 개수 모르니까 a 이렇게 붙여주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a를 어떻게 구하냐? 나머지 하나 0,4 얘가 가져올 수 있겠다. 괜찮아요? 0,4 집어넣으면은 4는 a 곱하기 0 집어넣으면 4, 0 집어넣으면 1 그래서 a는 1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x 플러스 4, x 플러스 1 끝까지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우리가 구하는 2차 함수꼴이 되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더라. 답은 2번처럼 되겠죠. 이렇게 두 근을 쓰는 케이스도 있더라. 자, 여기서 진도는 끝났는데요. 근데 이게 예전 버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이건 엄청 쉬운 내용이라서 한 2, 4분만 설명해도 여러분 금방 다 알아들어요. 최대 혹은 최소입니다. 자, 우리가 되게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표준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되게 간단하게 아무렇게나 해봤어. 2의 x-3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에 있습니까? 3,1에 꼭지점이 그려지고요. 그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굳이 뭐 조금 더 하자면 y절편 계산해주면 몇이냐? 0 집어넣으면 계산 숫자가 엄청 커지네. 18에다가 19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꼭지점이 3,1이더라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걸 물어볼 거예요. 요 함수의 요 2차 함수의 최대랑 최소를 물어볼 거예요. 자, 최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2차 함수는 내가 지금 그림을 끊어서 그렇지 이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치? 계속 올라가면은 이런 경우는 최대값이 없습니다. 최대값이 없어요.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없고 다만 무엇은 존재한다? 최소값은 존재한다. 최소값은 어디겠냐? 항상 꼭지점이에요. 오케이? 꼭지점이 지금 보면은 최소 y값이 가장 아래로 내려온 게 여기 1까지잖아. 괜찮아요? 최소값은 1, 꼭지점의 y좌표와 같겠다.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냐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때의 경우고 두 번째 경우로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이렇게 일부러 변형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놔봤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일반형으로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변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치? 빠르게 변형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 이런 식이 되겠군요.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면은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에 있고요.
그래프가 1이랑 3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최대랑 최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가 정확히 꼭지점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괜찮아요? 최대값이 1이 될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 괜찮습니까? 최소 값은 있을까요? 최소는 없겠죠. 왜냐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하면은 그 값은 없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그래가지고 최대나 최소 이런 거는 뭐랑 연관이 있냐? 두 가지랑 연관이 있는데 이차 함수가 볼록한데 어디로 볼록한가? 괜찮아요? 그치?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그리고 이거는 뭐랑 연관이 있어? 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값과 연관이 있지요. 괜찮아요? 이차 함수 이차항의 최대 최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다? 꼭지점의 y좌표와 연관이 있다. 괜찮나요? 요것만 알아두시면은 이게 끝입니다. 왜냐면 중학교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해요. 고등학교 거 가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그럼 그때 가서 배우시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다룰 때는 딱 이렇게 꼭지점만 구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어때요? 괜찮나요? 이게 답니다. 자, 어떻게든 끝냈다. 그래서 여러분은 3학년 1학기를 어떻게든 끝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 연휴 때 제가 여러분을 좀 괴롭힐 의도는 없지만 괴롭히게 된 셈인데